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매일매일 신기록 갱신이네요. 어제가 가장 춥다더니 오늘은 더 춥습니다. 설악산이 영하 8도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단풍이 다 떨어지고 아마 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쁜 가을 자켓을 입기도 전에 또 겨울 두꺼운 파카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러다가 정말 금방 겨울이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까지만 그래도 춥고 또 일요일부터는 잠시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요. 주말에는 또 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의 끝자락 마지막 불금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 볼게요. 유한타증권의 박우신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오늘 마지막 방송이시죠? 예, 예. 네, 한 5개월 동안 저희 이 VVIP 하셨는데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좋았어요? 일단 뭐 사실 방송 같은 거 이제 하다 보면 네. 뭐 실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고객들하고 만날 수 있는 방송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뭐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컨셉의 방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색달랐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이번 방송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로 한번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언제든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나와서 네. 또 예,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예. 네, 저하고는 2번밖에 뵙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나중에 따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좀 더 빠졌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2060선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하지만 마지막에 좀 빠졌었는데 오늘은 더 빠졌어요. 예.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나올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그 소위 말하는 지수 레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레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빠질 만한 모멘텀도 이렇다 하기는 없는데 시장 자체가 너무 이제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1800부터 2000포인트까지 이렇다 할 조정이 없었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으로 언제든지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수만 놓고 보면 추격하기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전일 같은 경우는 국내 시총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의 빌미를 어떻게 보면 한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을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좀 이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수 자체는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2000포인트 위에서는 역시나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 매매를 좀 잘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럼 오늘의 VVIP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시청자분이 전화 주셨죠? 대구에 삽니다. 대구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32년생입니다. 32년생. 그러면 한 80대 80대. 정도 되셨구나. 근데 목소리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네. 네, 그 주식을 그럼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셨어요? 주식은 뭐 연수는 좀 됩니다. 한 10년 내외 됩니다. 10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 그러세요? 저희가 듣기로는 6년에서 한 7년 정도인 줄 알았는데 더 오래되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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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뭐 7년도 되고 뭐 꼭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세요?
투자 규모는 뭐 한 1억 내외 가지고 합니다. 아, 1억 원이요? 아, 그래도 꽤 큰 규모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투자를 하실 때 주로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주로 이제 토마토 전문가가 이 얘기를 한다든가 네. 또 안 그러면 한국 그 경제 관계라든가 TV를 보고 네. 그래 또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메모를 해가지고 네. 내가 또 그 PC로 재확인을 해가지고 네. 그래 이제 한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주로 방송 추천주를 좀 참고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토마토 방송도 보시고 또 다른 또 주식 방송도 보시면서 그럼 직접 HTS로 매매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이버로 이제 그래 뭐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 주식을 하시면서 좀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현금 비중은 지금 전체의 한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20%. 그럼 주식이 한 80%, 현금이 네. 한 20%. 네. 그럼 가장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매매를 하시다가 가장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어떤 거 있으세요? 궁금한 문제는 매수하는 것보다도 매수하는 거는 전문가한테 이 얘기를 듣고 내가 PC로 확인을 해가지고 네. 주로 실적 위주로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실적이 좋다 그런 것만 주로 이제 선별해가지고 하는데 네. 왜 가지고 실적은 좋고 그 전문가 이 얘기로서는 뭐 아주 좋다가 되는데 가지를 안 해요. 실적은 좋아도요. 빠질 때는 선수로 빠지고 네. 그래가지고 뭐 의해가지고 그런지 그 내용을 좀 한번 알았으면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럼 종목들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시고 또 네, 최근에 그렇죠. 손실이 있으셔서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차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시청자분께서는 좀 어떤 점이 가장 문제점일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네. 다들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좋아 보이는 주식이 있으면 그냥 사면 그게 매수잖아요. 그래서 매수는 누구나 하실 수가 있는데 매도 타이밍을 못 잡는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 못 잡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고 나서 수익이 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손절 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매수보다 매도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 중장기로 보면 결국 실적의 주가는 수렴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게 가장 이론적인 거는 맞는데 사실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변수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지루하게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힘들게 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 이 주식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왜 주가가 빠질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실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실적 베이스 종목들은 좀 움직임 자체가 좀 더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을 원하신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실적 베이스보다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주식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고 보통 이제 실적에 가장 근간을 한 종목 서칭과 종목 피킹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실적이 영속성을 띠고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서 홀딩을 하시는 어느 정도 좀 중장기 성격의 투자를 하셔야지만이 실적 베이스로 바람직한 좀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실적 발표도 계속 되고 있는 만큼 좀 실적이 개선된 종목을 위주로 많이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한국금융지주 네, 62,322원에 20%, 네, YG엔터 48,000 건너 10원에 20%, 네. KC텍 10517 네, 1,517원에 20%, LG전자 55,000 건너 23원에 20%, 요래 80%를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을 20% 네, 두고 계시네요. 네. 네, 지금 다 종목들이 좀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매도가 조금 필요한 종목들도 보이고 그래도 좀 보유해야겠다라는 종목들도 보일 것 같은데요. 차장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떤지 좀 직접 만나보고 궁금한 점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만나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제가 아까 그 장중에 사실 종목들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예. 아까 이제 업무 중에 조금 종목들에 대한 체크를 좀 했는데요. 예. 일단 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아까 실적 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 위주로 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 성격에. 그런 매매를 좀 어느 정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일부 포트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좋은 종목 위주로 좀 담으셔서 그쪽에서 수익률을 고수익을 한번 노려보고 안정적인 실적 베이스 종목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포트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국금융지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은요. 예. 일단 금융업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서는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속해 있는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각 이제 금융 계열사들의 실적을 배당받는 그러한 성격의 지주사 성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올해 실적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만약에 이 주식을 들고 있다면 저는 사실 적당히 수익을 내고 팔아요. 왜냐하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측면들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일단 실적 베이스의 안정적인 성향의 종목을 어느 정도 포트에 담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중장기 성격으로 홀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일단 결론은 홀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 영업이익 자체가 5천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PER 밸류 자체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밸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비싼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홀딩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좀 느릴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내년까지 뭐 사업의 진행 척도를 좀 살펴는 봐야겠지만 신고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꾸준하게 끌고 가자, 이런 관점으로 먼저 이 종목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LG전자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LG전자 오늘 이슈가 있었죠. 오늘 좀 주가의 급락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결론은 일단 홀딩입니다. LG전자 홀딩이고요. LG전자가 최근에 몇 달 동안에 이슈가 몇 번 있었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구글로서의 인수설이 몇 달 전에 한번 있었고요. 주가의 변동성을 바닥에서 키우는 하나의 계기가 됐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사실은 3, 4분기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오다가 전기차에 대한 또 모멘텀이 붙었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잘 가다가 오히려 이제 금일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뭐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 4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실적은 예상을 했던 정도의 수치거든요. 소위 말하는 시장의 컨센서스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 왜 금일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앞서 이제 언급드렸지만 그동안 3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사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외국인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오다가 금일, 전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이틀 정도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수급적인 요인들로 주가는 조정을 보였지만 오히려 더 추가로 살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LG전자 향후에 이제 체크해 나가셔야 될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얘네 이제 MD 사업부라고 해서 핸드폰 쪽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후발주자로서 사실 너무 이제 삼성전자 뒷공문위를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까먹었죠. 거기서 많이 까먹었는데 사실 LG전자의 원래 강점은 이제 백색 가전으로 불리는 가전 분야의 강점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전 명성대로 올라올 수 있는지 부분, 이 부분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전기차에 관한 이슈, LG전자 같은 경우는 계열 중에 LG화학이 있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중국의 공장 설립에 대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기차에 대한 드라이브가 LG그룹 내에서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LG전자도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부품, 이 부분에 대한 생산 자체를 저기 인천 쪽에 공장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하나의 먹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동종목 같은 경우는 글쎄요, 내년 하반기까지 한 1년 정도 장투할 생각 가지시면서 보셔도 되는 그러한 대형주 종목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추가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어느 정도 낮출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로 사업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홀딩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다음 이제 YG엔터. 일단 YG엔터를 말씀을 드리면요. YG엔터는 일단 종목 교체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제가 종목 교체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YG엔터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엔터 업종 내에서 SM과 YG엔터 같이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뭐 YG 대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그 중국 투자 관련된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YG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은 오히려 이제 그 YG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엔터 사업 말고도 사업 영역을 굉장히 많이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매겨주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글쎄요. 최근에 이제 SM 쪽으로 이슈가 돌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사업을 너무 벌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캐시카우 자체,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지금 시장에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 하락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 종목 매도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회사에 대한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아까 이제 포트 배분 차원에서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 좀 느리지만 어느 정도 실적 베이스 종목을 끌고 가자. 그래서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홀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변동성, 소위 말하는 이제 성장성을 바탕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교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YG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러한 연유로 YG 같은 경우는 포트 차원에서 좀 다른 중소형주로 교체를 하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매수가가 있으시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 어느 가격까지 반등을 할 것인가,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21선이 있습니다. 이 내려오고 있는 21선 정도가 한 48,000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매수가 부근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48,000원 부근,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가격은 팔지 마시고요.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주봉상 어떻게 보면 저점을 다져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은 팔지 마시고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종목 교체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KC텍. 일단 KC텍도 결론은 종목 교체인데요. 다만 이제 가격 전략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가에서는 아까 LG전자하고 좀 비슷한데요. 현재가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이 올라왔을 때 종목 교체를 하자. 목표로 원하는 가격은 11,000원 부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발 투자 이슈가 계속 있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이슈가 있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발 투자 이슈가 한 내년 상반기까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움직이고 실적을 어떻게 보면 상향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이 되죠. 근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에서 개인적으로 좀 집중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쭉 보시게 되면 소위 말해 시가총액이 1,000억
1,000억에서 이제 2,000억을 넘어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견기업들이죠. 이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시총이 한 500억에서 1,000억 사이 굉장히 규모가 작은 업체들 주가가 좋아요. 근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냐면 지금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이슈보다는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발 투자 이슈거든요. 근데 이 중국발 투자 이슈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는 기술력이 뒤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덩치가 좀 작은 기업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지분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지는 협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형태로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 있는 기술을 가져가려는 욕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조금 더 투자를 늘리려는 그러한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오히려 중견기업 현재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시총이 3,000억이 넘거든요. 이러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슈에서 좀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은 저는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반도체 장비 업종으로 좀 옮기시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종목은 실적 굉장히 좋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저점 충분히 타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가격에서는 앞서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는 이제 11,000원 부근에서 종목 교체를 목표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LG전자도 보유로 접근하되 추가 매수 의견도 주셨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 시에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KC텍 같은 경우에도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KC텍에 대해 가지고 11,000원이다 이래야 되는데 금년도 요게 봐가지고는 15,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그럼 갈 가능성이 없는 모양이죠. KC텍이 1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물어보신 거죠? 네. 네. 네, 아까 이제 뭐 초반에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안 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현재 시장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 내지는 소위 말하는 모멘텀, 이러한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아까 스토리를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반도체 장비주의 가장 핵심은 중국발 투자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투자 이슈에 더 가까운 그러한 종목이 오히려 전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주가 측면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 실적 베이스로는 15,000원 무리인 가격이냐? 무리인 가격은 절대 아니에요. 15,000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밸류는 갖고 있는 종목은 맞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반도체 장비주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종목 또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 원익 IPS라는 종목, 이 종목도 굉장히 실적 좋거든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 보면 실적 대비해서 이 종목은 시총이 한 7,000억 정도 되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적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이 좀 약한 것 같고 현재 시류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 하락으로 좀 조정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KC텍도 사실은 뭐 앞서 이제 말씀드린 원익보다는 아니지만 주가 하락으로 최근에 한 3달, 4달 지리하게 좀 주가 조정이 나왔는데 그러한 연유로 하락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굳이 뭐 실적이 좋더라도 너무 목표가를 높게 잡지 말고 보자.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나머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가장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평선이 다 꺾이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무슨 소리냐면 5월 달에 15,000원대까지 시세가 한번 났고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 하락이 한 3달, 4달 뭐 이어지고 있는데 이어지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61선 8월 달부터 하락하고 있죠. 21선도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서 데드크로스 8월 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구간 매수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이평선 자체가 지금 한 2달 정도부터 역배열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반전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있지 않은 이상이 쉽지가 않은데 일단 이 회사는 덩치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좋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에 돌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일단 뭐 YG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아예 다른 업종으로 옮기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KC텍은 반도체 장비 내에서 조금 더 가벼운 쪽으로 옮기시기를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나요? 네, 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해 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서 종목 상담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종목으로는 페노션, 또 솔고바이오, 디지털옵틱, 또 BC월드 제약, 시젠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증권통이랑 또 아자아자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종목들 모두 해외 선물 시장 보고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